있어서. 예, 안녕하세요. SF한테 소속된 정우씨입니다. 오늘 이렇게 초연과 함께하는 TRPG 체험 강연 행사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진행을 맡게 된 김삼일 사장님입니다. 오늘 행사는 현재 1, 2부 정도 돼가지고요. 간단하게 TRPG의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2부로 들어가서 진행했습니다. 물론 TRPG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플레이해보신 분도 꽤 계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요. 하지만 여기에 처음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 만큼 다른 분들이 같이 해서 TRPG가 어떤 것인지 체험하고 그 다음에 한번 같이 플레이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진행할 게임은 이제 PS4라는 게임인데 조명에서 최근에 내신 게임이고 여러분 앞에 있는 룰북이 간단한 룰북이고 이따가 따로 각 팀마다 룰을 따로 나눠드릴 겁니다. 마스터 없이 하실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되게 편하게 하실 수 있고요. 그에 대해서는 저희 이걸 번역하시고 소개해주신 거의 20년에 걸쳐 TRPG를 소개해주시는 윤성일 사장님께서 윤성일 대표님께서 잘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여기. 그러면 오늘 행사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간단 설명 부탁드리고요. 설명하고 그 다음에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만들었으니까 자기소개부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김성일이라고 합니다. 도서출판 초연명이라는 출판사에서 지금까지 TRPG 책을 이제 올 6월이 되면 18년째 내고 있어요. 계속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오늘 들어주셔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이 중에서 TRPG, 제가 계속 RPG라고 할 거예요. TRPG라고 안 하고. 근데 RPG라고 해도 그건 TRPG라는 뜻이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RPG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네 분이신가? 다시 한 번만요. 네, 하나, 둘, 셋, 넷, 5분. 예, 5분이신데 그러면은 뭐 몇 년 이상 했다. 나는 베테랑이다. 이 정도라고 어느 정도 꽤 알만큼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 왜 손 안 드세요? 아니 오래 했다고 베테랑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베테랑이 오래 했다는 뜻입니다. 다른 정의가 없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그냥 다른 안 해보신 분들 많으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충 어떤 건지 아마 여기 오셨으면은 어떤 건지는 대충 감은 잡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 앉아가지고 마스터가 상황을 제시하고 플레이어가 거기에 반응을 하고 마스터가 다음 상황을 이렇게 하는 그게 반복돼가지고 이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 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 지금 보면 테이블에는 주사위도 있고 그리고 종이도 있고 책도 있고 그리고 여기 사람들도 있는데 실제 RPG가 벌어지는 거는 이 모든 게 전부 다 합해져서 이 위에서 생깁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나누는 대화로 만들어지는 일단 이 강의에서는 이야기라고 할게요. 근데 예, 이야기가 나왔을 말인데 RPG는 기본적으로 말하면 이야기를 만드는 놀이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가상의 인물들하고 가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가상의 사건들 그거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2명 이상이라는 얘기는 대화가 없으면은 RPG가 안 돼요. 대화를 하려면 혼자서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명 이상의 참가자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합의된 규칙이라고 하는데 다들 앞에 종이 있으시잖아요. 이제 그거를 룰이라고 합니다. 그걸 규칙이라고도 하고 룰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이제 규칙이라는 말하고 룰이라는 말을 구별을 해서 쓰는 쪽이에요. 저 같으면 대부분 안 그러시는데 왜냐하면 RPG 룰이라는 게 RPG의 규칙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여기 적혀있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책에 나와 있는 그것만이 아니라 일단 아까 얘기했던 주의사항이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사교 집단에서도 어느 사회적인 집단에서도 서로 어떤 게 적당한 대화인지
그런 거를 규율을 하는 어디까지가 허용이 되고 어디까지는 아닌지 그런 건 암묵적으로 다 있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RPG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규칙이라고 하면은 그런 식의 합의된 규칙에서부터 그 다음에 그 책에 있는 룰이 또 그거를 다 따라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중에서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합해가지고 그 RPG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암묵적으로든 명시적으로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 그거를 저는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의된 규칙에 따라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아마 제 생각에 이 사람이 마스터일 거예요. 아마도 마스터 같은 구도에서 마스터 같은 표정을 하고 있어요. 마스터 같은. 그리고 이 사람들은 플레이어예요. 보통 가장 흔한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마스터가 세계 전체를 다 관리를 해요. 거기서 일어나는 사건, 거기 있는 수많은 뭐 그냥 부는 바람에 이르기까지 사람에서부터, 그리고 여기 있는 플레이어들은 각자 상세하게 설정된 한 명, 보통 한 명입니다. 한 명의 캐릭터를, 그러니까 주인공급이에요. 그 사람을 가지고서 마스터가 이제 그 세상의 다른 나머지 부분을 조정을 해서 상황을 제시를 하면, 그러면 자기 캐릭터를 가지고서 거기에 반응을 하고, 그러면 마스터가 그 반응에 맞춰서 다음 상황을 제시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여기 다음에 나왔지만 여기 어디도 마스터란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마스터 없는 RPG도 가능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마스터니 플레이어니, 심지어는 PC니 NPC니 하는 구별 자체도, 그거 자체도 따지고 보면은 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장치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하실 것도 보시면은 이제 피아스코가 마스터 없는 시스템이라고 아까 관장님한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마스터가 하는 일들을 거기 참가하는 플레이어들이 전부 다 나눠서 합니다. 그리고 그 여기 보면은 피아스코도 각자 이제 자기 캐릭터를 설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각자 자기 캐릭터라는 게 있어요. 그 PC라고 표현도 하는데, 플레이어 캐릭터라고 표현도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실제로 하시다 보면은 그 플레이어 캐릭터라는 것도 사실은 경계가 굉장히 흐리다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한 사람이 다루는 게 한 캐릭터만 하는 게 아니게 돼요, 하다 보면. 왜냐면은 예를 들어 세 사람이서 피아스코를 한다고 그러면은 거기 등장인물이 3명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주인공 걔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뭐 지나가는 행인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사람까지 자기가 자기 캐릭터랑 자기 플레이어 캐릭터랑 같이 이렇게 다루게 되면은, 그럼 어느 게, 그러니까 주인공은 따로 있지만, 무슨 말씀인지 지금 제가 말이 안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2명 이상의 참가자가 합의된 규칙에 따라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놀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꼭 한 캐릭터를 만드는 법도 없고, 그 다음에 마스터가 꼭 있어야 한다는 법도 없고, 그러니까 부분 적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거는 연상과 대화. RPG의 가장 큰 동력이에요. 이거를 갖고서 이야기를 만든다고 하는 게, RPG에서의 이야기라고 하면은요, 이 이야기라는 말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스토리라는 말을 한참 썼었는데 그걸 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스토리라고 하면 이제 영화나 소설 같은 거를 생각을 한단 말이죠.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이제 기승전결의 굴곡이 있고. 그런데 RPG는 그게 딱히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다기보다는 그게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게 중요하지가 않냐? 얘기가 플레이 도중에 만들어져요. 플레이 도중에 아까 말하듯이 상황을 주고받으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떠오르는 거를 바로 얘기를 하고 그거를 같이 얘기를 하면서 상황을 만들어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서사적 흐름에 그게 편리하게 딱 맞춰주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플레이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그걸 정리를 해서 보면은 그건 자기는 분명히 재밌었는데 남들한테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고
뭔가 흐름이 이상하다 난 분명히 재밌었는데 왜 저 사람이 재미없어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얘기를 하는데도 재미가 없을까 그런 생각이 흔하게 듭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그게 RPG의 이야기라는 건 원래 그런 거예요. 물론 재밌을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재밌게 할 수도 있고 재밌게 꾸며가지고 얘기를 만들 수도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그 즉석에서 대화를 하면서 거기서 나온 걸 연상을 해서 상황을 만들고 거기서 그 등장하는 인물들의 행동을 정하고 그거 자체가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RPG에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라고 앞에서 굳이 표현을 한 게 딱히 이것도 정확히 괜찮은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이야기를 만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재밌는 거예요. RPG에서는 항상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과물은 목적이 아닙니다. 이게 순간적이라고 했지만 그때 생겨서 사라집니다. RPG에게는 기억에만 남아요. 바로 거기 있는 그 테이블에 있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그리고 상호적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둘 이상의 사람이 대화를 하면서 떠올리고 연상을 해서 떠올리고 그걸 얘기를 하고 그럼 저 사람이 그거에다 살을 붙여가지고 돌려주고 그게 계속 누적이 돼서 그리고 그거를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합의된 규칙에 따라 하는 거. 지금 제가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일단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RPG가 어떤 모양새인지는 대충은 다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알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전혀 모르셨던 분? 전혀 모르셨던 분?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RPG가 딱 이런 거다 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기가 힘든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식으로밖에 특징을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서로 형태가 너무 굉장히 다르고 RPG 디자이너들이 항상 새롭게 뭔가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피아스코 같은 것도 사실은 RPG는 굉장히 독특한 축입니다. 지금 여기가 갖고 온 이유는 마스터가 없으니까 굳이 사람을 섭외를 하지 않아도 됐다는 거. 그리고 다른 종류의 RPG, D&D라든가 법스라든가 뭐 던전월드라든가 그런 걸 해보신 분들 또는 그런 것이 어떤 것이라고 들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그거랑 가능하면 다른 거를 준비한 게 피아스코입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플레이에서 하는 거랑 되게 물의 모양새는 많이 다르고 하는 방식은 많이 다른데 실제로 플레이했던 경험을 비추어 보면 사실은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다 했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아까 미국에서는 스토리라는 말을 썼다가 이제는 잘 안 쓰려고 그래요. 스토리라고 안 하고 픽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스토리라는 말에는 흐름이 들어있어요. 흐름의 개념. 근데 RPG에서의 이야기는 흐름이 아니라 총체예요. 가상으로 만들어진 총체. 그러니까 범시적이고 범공간적이고 그래서 이제 픽션에 충실하게 캐릭터를 운영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야기를 통해서 만들어져서 순간적으로 쌓아진 것들이 누적된 것 우리들의 머릿속에만 있는 것 또는 메모라고 해놨을 수도 있지만요. 이 가상의 세계가 있어요. 플레이를 통해서 만들어진 또는 플레이 전에 설정을 읽어와서는 아니면 플레이를 통해서는 형성된 그것이 있어요. 그것이 RPG의 실체예요. 하지만은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딱 이 테이블에만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기록될 수는 있지만은 그걸 그대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소설이나 영화 같은 거에 비추어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RPG로서는 아주 훌륭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게 저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게 만나서 딱 그 사람들만이 그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어서 거기서 끝나요. 다음 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딱 그 사람들만의 것이에요. 딱 우리만의 것이고 그리고 남에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라고 말하면 도가 아니게 돼버리는 그런 무엇이 있어요. 좀 감정적인 얘기긴 합니다만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도 이거 20년 가까이 해나가고 있는 거죠. RPG 한지는 20년이 좀 넘었어요. 책 낸 지는 좀 그렇죠. 일단 여기까지 해서 혹시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모르겠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게 궁금하다거나 하는 분 계시나요? 궁금할 정도도 모르겠다 그 생각하시는 분? 오케이, 그럼 괜찮습니다. 그럼 질문 없고요? 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RPG에서 아까 그 픽션, 저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있다고 제가 표현한 그 RPG의 실체, 이제 실체가 없는 실체.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이겁니다. 저는 4가지 시점이라고 전에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제 3가지로만 얘기를 할게요. RPG를 하는 사람은 일단 아까 마스터는 세계 전체를 이렇게 맡고 그 다음에 플레이어는 PC를 이렇게 하나 만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누구나 이 3가지 시점을 다 갖고 있습니다. 동시에 다양한 비중으로 갖고 있고 때에 따라서 바뀌어요. 예를 들어 아주 흔한 설정을 생각을 해보죠. 평범한 판타지 RPG라고 하죠. 전사 마법사 도적이 있어요. 그리고 마스터가 있습니다. 전사 마법사 도적이 던전에 모험을 하러 들어갔어요. 여기서 용을 죽이고 보물을 써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 들어간 입장에서 일단 마스터가 생각을 하죠. 앞으로 어떻게 얘기를 진행을 시켜야 된다. 어떻게 하면은 얘기를 재밌게 전개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플레이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캐릭터를 어떻게 움직여야 이 얘기가 더 재밌게 될 것인가. 내 옆 사람을 어떻게 즐겁게 하고 내가 어떻게 더 즐거워질 것인가. 그걸 생각을 해요. 누구나 작가로서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뭔가 여기 있는 그 4사람 마스터와 전사마법사 도적의 플레이어들 4사람 중에 누군가가 자기의 작가 시점에 이거 해서 뭔가 일을 일으켜요. 그럼 보는 사람들은 그거를 보고 좋다 또는 나쁘다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거기에다 감상을 합니다. 그리고 플레이 캐릭터를 맡은 사람들 그리고 NPC를 플레이하는 마스터는 NPC를 플레이할 때는 그 등장인물의 시점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전사 아무개이니 나는 전사 아무개이고 지금 내 눈앞에 뭐 괴물이 나타났다든가 보물이 있다든가 그럼 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그러면 캐릭터의 입장에서 반응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동시에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항상 충돌을 하죠. 충돌을 하고 서로 보완을 합니다. 작가로서의 입장과 관객으로서의 입장과 캐릭터로서의 입장. 그리고 그러니까 위에 얘기한 그 픽션을 작가로서 만들고 관객으로서 보고 캐릭터로서 경험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3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RPG가 독특해져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닌데 아포칼립스 월드 혹시 아시는 분? 예, 아포칼립스 월드라는 RPG가 있거든요. 여기 그 디자이너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그분 강연 비디오를 최근에 봤어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허공에 떠있는 그 픽션이라는 것이 그것이 RPG를 다른 게임들과 구별하는 가장 큰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드게임이나 컴퓨터 게임 같은 경우에 스토리는 있을 수 있어. 스토리는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무슨 게임이나 예를 들어 포켓몬을 한다고 그랬다 하더라도 거기에 스토리 있잖아요. 뭐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다 모자 그런 거는 있지만은 근데 그 공유되는 픽션은 없어요. 그리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가서 포켓몬이 튀어나오면은 그거를 잡아서 포획을 하든지 아니면 싸워서 이기든지 그게 그 메카닉이 중요한 거지. 여기서 RPG에서는 근데 메카닉이 하는 역할이 룰이 하는 역할이 그
그 픽션을 구성해주고 그걸 도와주고 그 픽션을 구성해주고 감상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항상 초점은 이거에 가 있습니다. 공중에 떠있는 딱 그 테이블에 밖에 없는 그 구조물. 그것이 RPG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 세 가지 입장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아까 픽션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참 편리한 개념입니다. 설명합니다. 책하고 주사위가 있잖아요. 거기 피아스코 지금 물만 받으셨죠? 좀 이따가 보면 거기 플레이세트라는 거를 받으실 거예요. 플레이세트는 어떤 정보가 있냐면 하나는 13일의 금요일풍의 호러예요. 캠프장에서 회사권이라는 거. 하나는 서부극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판타지 어드벤처입니다. 그걸 말하자면은 예를 들면 무대 설정, 세계 설정이라고 하는데 요즘 세계관이라고도 하는 것 같지만요.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말하자면 룰에 해당이 돼요. 전부 다 들어있진 않아요. 간단하게 요약하려다 보니까 책 한 권짜리를. 그런데 그걸 주로 하는 게 뭐냐면 대화를 유발한다고 제가 해놨잖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을 시켜요. 룰을. 그리고 세계 설정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이 픽션의 씨앗이 됩니다. 씨앗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뼈대가 되줘요. 그러니까 무엇에 관해서 말을 할지 모르면은 그러면은 이게 서질 않는 거죠. 당시에 수업만 만들어지지를 않아요. 공백에서 사람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우리 아무거나 만들어 보자고 할 수는 있는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픽션을 만드는 거는 픽션은 대화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말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하는 것이, 그거를 유발시켜주는 것이 이겁니다. 가능한 재밌는 대화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재밌는 일을 일으켜서 이걸 픽션을 좀 더 재밌게 구성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룰하고 세계 설정의 역할은 그거예요. 랜더마이저라고 했는데 주사위 같은 걸 말하는 거고요. 카드 같은 걸 쓰는 카드를 쓰는 경우도 있고. 이야기의 유해성을 부여한다. 이거는 대충 어떻게 된 건지 아시겠죠? 굳이 설명을 안 해요. RPG를 할 때 이야기를 만든다고 하면은 이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들이 어떠냐면 공동 창작, 소설가들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책 한 권 쓰는 거 그런 거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딱 그렇게만 얘기를 하면은 특히 글 좀 써보신 분들은 그렇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건데 근데 RPG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생성적이다, 상호적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과물의 목적이다, 순간적이다, 일시적입니다. 이게 보통의 글쓰기나 아니면 보통의 이야기 만들기랑 다르다는 거는 어떻게 얘기하는 걸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 가지 입장이 다 있고 그래서 이야기를 만드는 것도 만드는 도중에 감상을 하고 만드는 도중에 겪어요. 그게 전부 다 실시간으로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더 말했죠. 자기 생각대로 되는 법이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될수록 좋아요. 그게 더 재밌어요. 그러니까 RPG 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거는 다 옆 사람. 첫째로 내 생각하고 저 사람이 내 생각에 따라와 주지를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거를 다 얘기를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거를 강요를 하는 게 되니까 저 사람이 나를 따라온다는 얘기는. 그리고 그거를 혹시라도 그렇게 되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사위는 이렇게 나왔으니 네가 나에게 이걸 시키고 싶어도 넌 할 수 없어.
그런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당초에 그런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자기 뜻을 강요를 해서 픽션을 자기 마음대로 구성을 하려는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사위 굴려가지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나온 어떤 주사위가 가리키는 어떤 결과에 어떤 전개, 픽션의 변화에 이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가, 우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가, 그런 얘기를 또 하게 돼요. 이렇게 대화를 유발을 합니다. 이것도. 그리고 그거를 해결을 함으로써 픽션이 더 풍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공동 창작을 한다고 하면요, 셋이서 세네 명이서 그러면 자기가 흔히 생각하는 거에서 벗어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흔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자극을 해주는 게 우리 세계 설정이고, 그 다음에 아예 이렇게 가라고 찍어주는 게 이겁니다. 주사위가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자기 예측을 벗어났으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든 꾸며봐야 되는 거죠, 픽션은. 대충 이거 이해 가시나요? 어떤 얘기인지? 네,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렇구나.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예. 지금 제가 얘기를 하면서도 너무, 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처음 RPG 하시는 분들, RPG 경험 많지 않으신 분들하고 얘기를 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템포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점이라든가, 아니, 나는 궁금할 정도로도 모르겠다든가,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거는.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아까 전에 RPG의 시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시점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작가 시점과 관객 시점, 캐릭터의 시점. 예. 원래는 네 가지 시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게 원래는 뭐였는지, 그리고 어째서 세 가지로 줄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그거는 다 아시는 분이니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원래는 이게 그 미국 RPG 이론계에 존 H. 킴이라는 분이 계세요. 한국계인데 한국말을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여기에 배우 시점이라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배우 시점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내가 이 캐릭터를 온전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르게 캐릭터를 운영하는 것인가? 캐릭터의 입장으로서가 아니라 캐릭터를 묘사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의 그것이 하나 더 있다고 처음에는 주장이 되었어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게 작가 시점하고 캐릭터 시점에 그냥 나눠서 넣을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정말로 내가 전사 아무개는 아니고 정말로 내가 마법사 아무개는 아니니까 어차피 캐릭터의 시점이라는 게 캐릭터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내가 캐릭터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그 캐릭터라는 것을 입장에 그게 배우 시점이 포함된다고 일단 일부라도요 생각이 되고, 캐릭터를 어떻게 묘사하는 거라고 하는 건 작가 시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해서 생각해서 일단 세 개로만 지금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일단 제가 배우 시점 자체를 완전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가지고 세 가지로만 얘기를 했어요. 답이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분 궁금하신 거 있나요 혹시? 예, 말씀하십시오. 네, 그 피아스코처럼 마스터가 없는 RPG의 단점은 마스터가 연구되는 것 예. 무엇이죠? 단점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디자인 목적이 다릅니다. 마스터가 없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냐면, 그냥 좋은 점부터 좋은 점이라기보다는 좋다, 장단점으로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말씀드렸지만 디자이너들이 항상 새로운 거를 시도를 하는데 그 새로운 거는 목적을 아예 다르게 잡아요. RPG는 뭐를 하는 것이다부터 아예 다르게 잡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마스터가 없어서 안 좋은 점이라고 하면 일단 그 긴 거를 전부 다 총체적으로 다 관리를 할 사람이 없어요. 길게 플레이를 할 경우. 그렇기 때문에 피아스코 같은 경우는 한 세션에 끝나요. 그러니까 이 커져가는 픽션,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요, 플레이어들은 PC, 중 PC 한 명씩만 관리한다고 그랬잖아요. 보통 흔한 형태에서. 물론 주인공쯤 되는 캐릭터를 관리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 거기 얼마든지 열심히 하고 어렵게 하자면 할 수 있는데,
근데 얘기가 길어질수록 복잡해질수록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플레이어들이 PC를 좀 더 복잡하고 풍부하게 표현을 하고 그래 나갈수록 이야기는 더 복잡해져요. 픽션이 더 복잡해지고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를 들어 NPC들도 그러니까 마스터가 다루는 캐릭터요. 플레이어가 다루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이 복잡해지고 까다로워지면 복잡해지고 깊어지면 깊이가 생기면 그러면 조연급 NPC들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마스터 부분도 갈수록 커져요. 그 얘기가 길어질수록 플레이어 캐릭터는 더 캐릭터들은 더 깊어지고 NPC건 PC건 할 거 없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단점이라기보다는 이제 그거를 감수하고 만든 시스템이죠. 피아스코는 그걸 목적으로 하고 물론 이어서 하려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게 마스터 없는 시스템들의 가장 공통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공통적인 한계라면 한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피아스코나 마스터가 없는 RPG 같은 경우 요즘에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시도는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많이 나오죠. 마스터의 역할이라는 것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마스터 요즘 들어서 많이 나와요. 요즘 들어서 많이 나오고 그 중에 피아스코가 근데 그 중에 지금 성공적이라고 할 만한 게 많지가 않고 피아스코가 그 중에서 제일 성공적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간에 지금 RPG에서 특히 미국 RPG에서 장기 플레이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내기를 만들어 나가는 거 그게 플레이 방식의 주류예요. 기본적으로는 그거는 항상 그랬어요. 항상 그랬어요. RPG 처음 생겼을 때부터. 왜냐하면 RPG가 처음에 생겼을 때 제일 신기했던 게 뭐냐면 그 워게임에서 나왔거든요. 워게임에서는 부대를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잠깐 하고 마는 물론 게임 하나가 엄청 길어질 수 있지만은 그 한 편의 전쟁 또는 전투가 끝나고 나면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계속 이어가요. 계속 이어가고 그 사이에 캐릭터가 레벨업을 해요. 경험치 모아서. 그게 처음에 RPG의 특징이었습니다. 한 캐릭터만 이렇게 맡아서 한다. 그러니까 롤플레잉 게임이라는 게 부대가 아니라 단 한 사람을 이렇게 플레이를 한다는 뜻이었어요. 롤플레잉 게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연기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아무튼 간에 그래서 그거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장기적인 플레이가 가능하고 캐릭터가 계속 발전을 하고 어떤 식으로는요. 좀 능력면에서도 발전을 하지만 이제 소설에서 얘기하는 캐릭터의 깊이, 그다음에 입체성 그런 것들도 갈수록 더 풍부해지게 돼 있죠. 예, 그런 식의 장기 플레이를 굉장히 중시해왔고 그게 계속 주류였기 때문에 마스터 없는 RPG는 아까 단편이 아니면은 좀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된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마스터의 역할이라는 것도 RPG가 만들어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다양한 그거를 취해왔어요. 지금 마스터 없는 거는 요새 나왔느냐고 물어보셨는데 옛날에 84년에 나왔던 RPG로 아르스마카라는 게 있어요. 중세 유럽의 마법사들 정말 중세 유럽이에요. 중세 유럽 그냥 판타지가 아니라 신화 유럽이라고 해가지고 정말로 유럽 그대로 놓고 거기다가 마법사들만 갖다 놓은 거 있거든요. 여기 아르스마카 있는. 이 경우에는 어떤 옵션이냐면 돌아가면서 마스터를 하는 옵션이 있었어요. 돌아가면서 마스터를 할 뿐만 아니라 이게 당시에 굉장히 이게 중요했던 게 뭐냐면 마스터 돌아가면서 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PC를 여럿을 만들었어요. 마법사 캐릭터를 다들 한 명씩 갖고 있고 그리고 마법사가 아닌 주요 캐릭터를 또 한 명씩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법사들의 이 공동 연구소 탑 같은 게 있는데 거기 이제 코베넌트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하인들을 또 쫙 해가지고 한 사람이 5명씩 뭐 이렇게 공유하는 이런 캐릭터들이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마스터를 맡을 때는 자기가 만든 캐릭터들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은 그걸 딴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돌아가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마스터의 역할이라는 것도 보면은 뭐 가장 표준적인 역할은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필수적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가장 많이 실험이 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마스터의 입장이라는 마스터의 역할, 마스터의 입장 그리고 마스터가 플레이에 사용할 수 있는 도구와 마스터의 권한 그런 것들은 항상 플레이 방식에 있어서나 룰 디자인에 있어서나 항상 제일 먼저 손을 대는 그런 분야였어요. 예를 들어서 던전 월드 해보신 분
말씀드리죠. 던전월드 같은 건 어떠냐면요. 이 RPG는 던전스 앤 드래곤스라는 게 최초입니다. 74년에 나왔어요. 그때 뭐 일단 던전 판타지라고 하는 장르의 시조에 가깝고요. 그러니까 던전에 들어가서 던전이라고 그렇죠. 던전에 들어가서 보통 지하에 있는 괴물들이 가득한 가서 거기서 뭔가 목적을 달성을 하고 나오고 그럼 레벨이 오르고 그게 D&D거든요. 처음에 D&D에서는 마스터는 심판이었어요.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룰을 집행하는 사람이었고 거기에 어김없이 집행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똑같은 거를 다루는 똑같은 이 전통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똑같은 던전 판타지라는 던전월드에서 보면은 마스터는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거를 해요. 하고 싶은 거를 하는데 무엇을 하고 싶어야 하는가를 룰로 정해놨어요. 당신이 마스터를 하는 목적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다 해가지고 딱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20대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40년이 걸렸는데요. 그동안 실제로 마스터들이 해온 거, 실제로 플레이를 할 때 80년대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까 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심판이라고 그러면 룰을 집행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룰이 사실은 그러니까 룰을 받드는 사람이에요. 야구 심판이나 축구 심판하고 똑같습니다. 재량권은 있지만은 그건 어디까지나 룰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그런 위치였어요, 마스터가. 그런데 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룰을 볼 수 있는 건 마스터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마스터 스크린이라는 거 혹시 아시는지? 이렇게 생긴 탄 같은 거 이렇게 하고 마스터가 뒤에서 주사위를 굴리거든요. 또 플레이어가 못 보게 굴린단 말이에요. 플레이어가 못 보니까 사실 자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1 나왔는데 20 나왔다고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예 그렇게 하는 것이 80년대 한 후반 87, 8년부터 D&D가 그렇게 플레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거는 당연한 거고 괜찮은 거고 세련된 거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리고 90년대 그러면 그게 아주 노골적이 돼요. 마스터는 룰보다 위에 있다. 예, 마스터는 신이다 하는 모습도 나오고요. 마스터는 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들이 많이 됐어요. 거기에 따른 엄청난 병폐들이 많이 나왔어요. 일단은 룰 만드는 사람들이 룰을 제대로 안 만들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건 마스터가 알아서 하는 거 오버가 되거든요. 90년대 그래 정말 쓰레기 같은 거 많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여기로 오면은 21세기 되면서 그런 경향들에 반해서 RPG 디자인하는 사람들 중에 소위 인디 RPG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경향의 한 가지 중차점 중에 하나가 던전월드 아포칼립스 월드. 마스터는 주사위를 안 굴려요. 던전월드 아포칼립스 월드에서. 하지만은 마스터는 임의로 할 수 있는 것들의 목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물론 강령이라고 불리는 3가지 명령에 맞춰서 해야 돼요. 그것을 목적으로 잡고 해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면 틀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플레이어들은 모르겠지만 당신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메나라 같은 경우에 이거 요즘 제가 번역하고 작업하고 있는 건데 이 경우는 어떠냐면 마스터가 역시 맘대로 해요. 마스터 주사위 안 굴려요. 맘대로 하는데 맘대로 할 때마다 플레이어들한테 경험치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는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맘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맘대로 한다는 거를 플레이어들에게 알려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누구나 맘대로 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물론 맘대로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마스터는 이래야 한다는 게 딱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지 않으면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원래 질문이 뭐였죠? 어느 분이었죠?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좀 더 시대가 내려오면서부터 라이트해지는 경향이 있지 않나. 예, 그건 확실히 있어요. 시대가 내려오면서 라이트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는 예, 근데 마스터가 없다고 해서 딱히 라이트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피아스코 룰북 한번 보시면 알 텐데 피아스코 컴패니언에도 보면은 컴패니언 지금 아직 안 나온 책이 있거든요. 이게 깊이가 상당해요. 룰은 간단하지만은 여기 쓸 수 있는 테크닉, 그러니까 그 이야기, 그 장면을 이제 읽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면 만들기에서 쓸 수 있는 테크닉들이 엄청 많아요, 사실. 오늘 많이 접하신 것들이 주로 영화 용어들 많이 쓰는데 스매시 컷이라든가 무슨 플래시백 등등등등등. 예, 근데 말씀하신 대로 오면서 룰이 가벼워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는 제 생각엔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복잡한 룰이 필요한 부분은 컴퓨터 게임에 넘겼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RPG가 지금 제가 아까 얘기한 RPG 정의라든가 RPG 목적이라든가 무슨 이런 픽션이 이렇다든가 이런 얘기를 했지만 처음부터 절대 그랬던 거 아니에요. 처음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럴 가능성은 항상 품고 있었는데 왜 그렇지 않게 되냐면은 RPG는 항상 옆으로 밀렸어요. 컴퓨터 게임이 생긴 뒤로. 컴퓨터 게임이 이만큼 하면은 RPG는 그거를 못해요. 딴 거 해요. 계속 밀려왔습니다. 제가 지금 근데 그래도 지금까지 남은 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대표적인 작품들 여기 그거를 한 이유가 뭐냐면 그 관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RPG 이런 거 있다고 소개나 좀 해달라고. 근데 뭘 소개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도 많아서 지금 여기 세 부리로 놨는데요. 이건 지금 국내에 안 나오고 있는 것들입니다. 안 나오고 있는 오리지널 RPG들이고 이쪽은 라이센스 작품들이에요. 스타워즈 RPG, 와이머 서만 RPG, 스트랙 RPG, 뭐 원링 RPG라는 거는 뭐 반지죠. 그리고 요거는 제가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제가 제일 설명하기 쉽고요. 혹시 이 중에서 지금 읽어보시면 한번 쫙 보세요. 그리고 이 중에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시면 제가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할게요. 혹시요? 예. 두 번째 그룹에 그 파이어플라이 저번에 미드 파이어플라이. 아, 예, 좋아하시나요? 네. 네, 저는 팬이거든요. 한 시즌밖에 안 하고 났는데 이게 지금 재밌는 게 D&D에 보면은 드래곤랜스라는 소설 시리즈 있어요. 마가린 바이스라는 사람이 썼거든요. 네, 인기였어요. 엄청나게 히트쳤는데. 네, 국내 번역된 것에서 나온 것도 있고요. 그 사람이 소설가인데 RPG 회사를 만들었어요. RPG 회사를 만들고 온 곳에서 라이센스를 끌어다가 시스템들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 중에 파이어플라이 RPG가 얼마 전에 최근에 나왔어요. 파이어플라이 미드 아시는 분? 2명밖에 없어요? 이거 무지 재밌어요. 꼭 보세요. 그 버피하고 같은 감독인데요. 조스웨든 아시죠? 파이어플라이 건데 하다가 그만 시즌 끝나지 않았나요? 예, 1시즌 끝나고 그 다음에 극장판 하나 나오고 끝났어요. 그게 아마 어벤져스 하다가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예, 근데 뭐 그게 잘려가지고 돈은 엄청 부었거든요. 지금 봐도 괜찮아요. 드라마가 옛날 티가 안 나요. 그러니까 그때 잘리고, 예, 그렇죠. 어벤져스 감독 그 사람이 한 거 맞습니다. 버피는 한 편 7시즌인가 8시즌인가 했는데 그냥 이것도 되게 좋아요. 예, 아무튼 파이어플라이 그렇습니다. 그거 지금 나와가지고 꽤 인기 있고요. 그 보기도 좋아요. 왜냐하면 드라마 스틸 잘 집어넣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 드라마 스틸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닥터 RPG도 이 책이 굉장히 예쁘죠. 스타트랙은 나오긴 하고 있지만 네. 스타워즈도 그렇고요. 이게 영화라든가 TV 시리즈, TV 드라마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RPG들 항상 많아요. SF나 판타지 위주로. 거의 안 나온 게 없을 거예요, 아마. 일단 그 원작자들 입장에서도 되게 쉽게 내줘요. 왜냐면 코어 팬들이 이거 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혹시 그럼 가운데 있는 것들 구매처 같은 거 아시는 분 있으세요? 아, 이거요? 여기는 어지간한 것들은 다 이따 적어드릴게요. 시간이 있어요. 질문인데 예. 그 제가 WOD를 물고 보다가 예. 설정들이 너무 방대한 거예요. 근데 이런 설정들이 다 필요한 이유거든요. 아, 너무 예. 방대해가지고 진입 장벽가 너무 좋다. 사실 필요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게 WOD 같은 경우는요, 그건 참 얘기하기 좀 뭐하긴 한데, 제가 90년대 꽤 했었거든요. 제가 라이브 액션도 하고 그랬어요. WOD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90년대에 나온 쓰레기 같은 거 많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WOD 자체는 쓰레기 같은 거라고 얘기할 정도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나은 물건이에요.
하지만 그거에 그 쓰레기들이 나오는 원인이 됐습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그게 왜 그렇게 자료가 많이 나왔냐면 예를 들어 뱀파이어 더 메이지다 그러면은 거기 관련된 건 사람들이 다 샀어요. RPG 안 하던 사람들도 많이 해가지고 순전히 룰북만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있는 거 자체가 재밌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늘어난 거지. 이게 필요해서 일단 심지어는 어떤 게 있었냐면 저도 제가 산 거는 아니었고 누가 산 걸 봤는데 뱀파이어의 초대 조상에 관한 한 50페이지쯤 되는 책인가? 이만큼 있는데 그림 이쁘게 해가지고 뭐 그게 어디다 쓰겠어요? 그거 갖다가? 그건 거기는 뱀파이어들도 모르는 얘기예요. 근데 네, 우리가 알아서 뭐예요? 하지만은 팔면은 팔린단 말이죠. 당신은 그랬어요. 뭐든 나오면 팔렸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일본 애니메이션 본다고 해가지고 피규어 꼭 사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이해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리고 차라리 없으면 좋은 설정들 같은 것도 많이 나왔고요. 그 때문에 지금 책 산 게 하나 산 게 참 굉장히 아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아무튼 그건 진입 장벽이 되지 않아요. 그거를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물론 문제는 뭐냐면 그걸 읽은 사람들이 이거를 다 읽어야만 할 수 있다. 뭔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할 때는 그거 알아야겠죠. 하지만은 뭐 그건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할 때 얘기고 사실 뭐 180책 한 권이 있어도 그것만 갖고도 해도 돼요. 설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렇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이 중에서 궁금하신 거 말씀해 주셨고 앞에 얘기해서 궁금하신 거 말씀해 주셨고 혹시요? 예. 저는 보드게임 카페에서 반지에 대한 보드게임을 해봤는데 그거랑 저기 써있는 거랑 다른 건가요? 아 다르죠. 보드게임하고 RPG는 꽤 뚜렷하게 구별이 돼 있어요. 그것도 되게 재미있는 얘기일 수가 있는 게 이제 D&D 처음에 워게임에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던전 퀘스트 계열 디센트라든가 이런 보드게임 해보시는 분들 디센트 해보셨나요? 디센트라든가 아니면 또 어떤 거 있죠? 던전 탐험하는 보드게임들? 아무튼 그것도 예? 아, 예, 그쪽 계통 잔뜩 있죠. 예, 그것도 사실은 뿌리가 같아요, RPG랑. LCG 게임도 비슷하지 않나요? 리딩카드 게임 네. 말씀이시죠? 그 판타지 플레이트에서 나오는. 약간은 비슷. 예, 비슷한 면이 없고, 그러니까 참 많은 곳에서 가져서 썼어요. 처음에 D&D에서 나온 개념들을. 그러니까 D&D가 RPG로도 발전을 했지만은, 그런 걸로도 이제 간 거예요. 네, 그래서 보면은 차라리 오히려 옛날 D&D에 가까운 거는 그쪽이 아닐까. 제가 진짜 옛날 D&D는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차라리 그런 식의 보드게임이 원래 원형의 모습에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는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일단 한번 연락합니다. 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요거 얘기해주세요.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요. 예. 그 서양식 RPG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뭐 여러 가지 크게 흥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로 예. 우리나라처럼 판타지라는 걸 갖다가 무협의 영향을 받았다고 실제 우리나라 판타지들이 무협의 영향을 받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무협의 경우에는 거의 솔플이 대부분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뭐 김용희 같은 분 나와가지고 혼자서 막그 춤추는 칼 춤추는 게 대부분이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원래 TRPG의 이념,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협업을 해서 그 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는 이 기본 정신에 좀 위배가 될 수 있긴 하겠지만 혹시 고의적으로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주인공 몰아주기가 가능한 그런 작품들이 있을까요? 아, RPG 중에요? 네. 주인공 하나 이렇게 몰아주기요? 네. 예를 들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 있는데요. 도로 RPG 같은 거. 예, 그리고 아까 얘기한 아르스마이카 있잖아요. 그리고는 아까 마스터 돌아가면서 된다고 그랬죠. 마스터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 플레이하는 사람이 캐릭터 여럿씩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보통 마법사 캐릭터가 이제 주인공이에요. 아르스마이카는 말하자면 아트 오브 매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들은 다 마법사들이에요. 헤르메스는 마법사들인데 PC는 마법사는 한 번에 보통 한 명만 나와요. 다른 사람들은 부하들 좀 많고요. 부하들이나 아니면 친구들
물론 마법사 2개가 나올 수도 있긴 한데 보통은 그래요. 그럴 경우에 마법사에 아무래도 몰아주죠.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좀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거 있냐면 Everyone is John이라는 EDRPC가 있는데요. 거기 PC가 하나밖에 없어요. 플레이어는 여러 명인데 플레이어들은 전부 다 존의 다중인격을 플레이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근데 그거는 저는 뭐랄까 이렇게 얘기하는 좀 그렇지만은 좀 게으른 분석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서양 판타지라고 해가지고 캐릭터가 혼자 한 명만 주인공인 것도 얼마든지 있고 한 명 세고 나머지 보조적으로 이렇게 나온 것도 얼마든지 있는데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야기도 조정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도 보면은 그냥 혼자만 나오지 않잖아요. 혼자만 나오기도 하지만 항상 같이 다니는 사람도 자주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저는 큰 차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 식의 문화적 차이에다가 문화적 차이로 돌리기는 좀 그렇지 않나 싶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반지의 제왕 흔히 얘기를 하지만은 RPG류의 던전 판타지의 영향을 가장 크게 끼친 거는 반지의 제왕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코난입니다. 하워드의 코난. 거기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가 하는 짓이 전부 다 RPG에서 하는 짓이에요 지금. 네. 사실 거기는 던전 가는 건 모리아밖에 없지 않아요? 반지의 제왕에? 아무튼 사실 아무튼 간에 그렇습니다. 예,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 안 그러면 제가 여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체 그 일부는 몇 장까지? 요거 하고 다음에 끝나요. 사실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질문 받고. 플레이하다 보면은 중간에 캐릭터들이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단기라면 상관없겠지만 장기일 경우에. 그러니까 주인공 PC가 빠진다거나. 그러니까 참가하는 인원들 중에서 누가 갑자기 플레이 도중에 일이 생겨서 갑자기 나가버려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생기면 그걸 그 사람한테 넘겨줘야 되잖아요. 아니면 넘겨주거나 끝내거나. 그러니까 끝내는 거는 상관없겠습니다만 만약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그 플레이어를 교체를 할 경우에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기록을 한다거나 아니면 한계가 있으니까 그걸 기록을 하는 것을 각자 플레이어들이 담당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마스터가 해야 되는 건지. 딱히 일단 보통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캐릭터만 빠져요. 가장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기 드라마 찍는데 캐스트 한 명이 사고로 죽었다. 그러면은 드라마 끝내지 않잖아요. 그 사람 하나 떼지. 예, 그래가지고 저도 그게 한국에서는 아주 흔한 일이에요. 왜냐면 플레이하는데 한 명 군대 가고 그런 거 얼마든지 있는 저도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기억에 남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RPG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명이 군대 갈 때 플레이예요. 얘를 어떻게든 죽이기로 했어요. 은퇴시키기를 이 캐릭터를 죽이기로 했는데 어떻게 죽일까는 특별히 생각을 안 하고 가다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지는데 굉장히 멋있는 장면이 나왔어요. 죽겠다고 각오를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되는구나 하고 그때 굉장히 쇼크였는데 네,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군대 가고 가다가 의가사 얼마 안 돼가지고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일찍 제대를 했는데 네, 아무튼 캐릭터는 되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일찍 나오긴 했지만 여기는 그 수많은 작품들의 RPG들의 큰 차이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까 마스터의 입장 굉장히 강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제가 보기엔 제일 큰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요즘 들어서는 더욱더 옛날 같으면은 그저 굴리는 주사위 모양이나 좀 다른 정도도 굉장히 많았어요. 주사위의 확률 커브가 다른 것이 특징이라는 RPG들도 있었어요. 오늘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세계가 다르고 룰이 다르면은 그러면은 아까 세계 아까 말했자 룰하고 세계의 역할이 뭐라고 돼 있었죠? 기억하시는 분? 이야기를 시작하게 만드는. 예, 대화를 유발한다고 돼 있었죠. 세계가 다르고 룰이 달라지면 나오는 말이 달라집니다. 테이블에서 나오는 말이. 그러면 당연히 픽션이 달라져요. 그건 굉장히 중요하긴 하고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그거 이야기는 무엇인가? 여기서 이야기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야기를 어떤 것으로 보는가 하는 거. RPG에서 이야기가 어때야 하는가. 그런 얘기들은 항상 룰북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직접 얘기를 안 하더라도 룰에 녹아있고 룰에서 지시하는 바를 따라가고 가이드를 보면은 그런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부분을 안 읽어요. 왜냐하면은 당장 플레이하는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나 아니면은 나는 마스터링을 알고 있으니까 이런 건 읽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거나. 그런데 작품들마다 다 달라요. 그 관점이. 그렇기 때문에 이건 꼭 봐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RPG를 계속 하실 것 같으면 많이 하실 것 같으면은 룰북은 꼭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십시오. 예. 그리고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죠? 3시 10분 예. RPG를 할 때는 그냥 뭐 어려울 거 없어요. 다른 건 하나도 필요 없어요. 지금 여기 나온 것보다 여기 안 나온 게 더 중요합니다. 여기 나온 게 필요하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보다 여기 안 나온 게 필요 없다는 게 중요해요. 누구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순서는 상관없어요. 어느 게 먼저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친구들이 있는데 야 우리 뭐 하지? 그러면은 당구를 치러 갈 수도 있고 PC방에 갈 수도 있고 RPG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우리 무슨 RPG 하지? 그러면 옛날에는 정말 재작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출판되고 있는 RPG는 저희가 내는 컵스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내는 것도 여러 종류가 늘었고 계속 또 나오고 그리고 저희 말고 다른 출판사가 생겼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들은 별로 많지가 않은데 아직은. 그래서 선택 여지가 꽤 있어요. 그리고 영어 팀원들이 다 영어가 잘 된다. 영어나 일본어든지요. 외국어가 제대로 된다 그러면은 그거를 RPG를 할 수 있죠. 근데 아이플레이에서 대화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룰하고 세계 설정은 대화를 유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된 세계 설정과 영어로 된 룰은 영어로 된 대화를 제일 잘 유발합니다. 그거 의외로 스위치가 쉽지가 않아요. 저희 팀 같은 경우는 다들 영어는 하거든요. 하지만 영어 룰북까지 하는 건 힘들어요. 영어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플레이는 한국말로 하고 싶은데 영어 룰북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거 전환하고 섞는 거 쉽지 않거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뭐 영어 일본어로 플레이를 하실 거면 상관이 없는데 한국말로 하실 것 같으면은 한국어 책을 권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책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다양한 걸 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갖다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다시 정말 구석구석까지 다 읽을 틈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럴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기 이제 우리 그냥 주워 모은 사람들이 그걸 읽을 수는 읽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책을 다 안 읽는 버릇이 생긴 면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아무튼 간에 네, 순서는 소풍이라고 그러면 보통 뭐 흔히 주사위죠. 주사위는 네, 그렇고요. 잘 사랑하는구나 어떤 플레이를 할 걸 신청한다. 요 아까 얘기한 픽션은 대화로 만들어진다. 근데 그거는 플레이 시작하기 전에도 그거를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책을 같이 읽어서 공부한 때를 만든다. 심지어는 같이 영화를 본다. 이따 보시면 나올 텐데요. 피아스코 플레이 세트들에 보면은 거기에 하나는 없는데 두 개는 추천 영화 목록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추천 영화. 예를 들어서 그 13일의 금요일 기반의 그 호러 플레이 세트 같으면은 이제 어떤 공포 영화들이 재밌습니다. 요거 보면 참고됩니다. 요거는 그거를 보고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도 요거를 보고 공감대를 갖추어서 모두가 다 비슷한 바탕을 놓고 거기서 상상을 해서 픽션을 만드십시오 하는 얘기가 나와 있는 거죠. 어지간한 RPG 책에 보면 참고로 성목 같은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계부터 이제 좀 통일을 해야 되는 건데 아까 어디야? 여기구나.
얘들이 그게 특별히 좋은 점이 그거예요. 예, IP가 딱 있는 게, 왜냐하면 이것들은 사람들이 다 TV에서 보고 소설로 읽고 영화로 본 것들이라, 그리고 당초에 그걸 안 본 사람들은 하겠다고 오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닥터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 50년 시즌을 다 본 사람, 이런 사람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파이어플라이는 그런 문제가 없죠. 한 시즌밖에 안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제가 그래서 준비한 거는 이게 끝입니다. 모든 말씀을 더 하시면은 아직 시간이 약간 더 있는 것 같으니까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뭐든지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게 없으면은 뭐 조를 짜서 플레이 준비를 한번 해보고요. 예, 궁금하신 분. 그러면 아까 예. 번역이 나온 책의 룰을 가지고 다른 세계관을 따와서 플레이를 해도 무리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도 들어가겠구나. 딱 그런 거를 하기 좋은 게 있어요. 요거 2개입니다. 얘들은 범용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소고가 들어요. 아무래도. 한편, 근데 지금 요즘 보면은 콜 오브 크툴루 요거 있거든요. 요거 지금 그 사제 번역반이 돌아다녀요. 저는 본 적은 없는데, 그런데 이쪽으로 들어오신 분들 보면은 거기 있는 룰을 따가지고 그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다른 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콜 오브 크툴루도 기본 룰은 베이직 롤 플레잉이라고 BRP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말하자면 법령 룰이라고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사실 솔직히 법령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일단 간단히 접하고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자기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친구들이 알고 있는 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럼 뭐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법령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따로 있긴 해요. 페이트나 법스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사실 이 던전 월드도요. 아포칼립스 월드라는 데서 사용한 기본 룰 그거를 던전 판타지용으로 개수한 거예요. 물론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도 좀 있긴 한데 하지만 그런 식으로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 그런 식으로 룰을 그 핵심적인 룰을 여러 배경에 걸쳐 가지고 쓰는 경우는 적잖이 있습니다. 근데 직접 하려고 그러면은 힘이 좀 들어요. 하지만 뭐 누가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주사위를 보낸다거나 하는 임의성이 있으니까 혼자 할 수 있는 RPG 혹시 있나요? 그건 또 완전히 다른 일인데 혼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D&D 시절에요. 요즘 인터넷 없단 말이죠. 70년대잖아요. 80년대까지만 해도 TNT라는 게 있었어요. 예, 터널스 앤 트롤스입니다. 던전스 앤 드래곤스가 아니고 D&D 아류작이라면 아류작이었는데요. 이건 D&D보다 훨씬 더 유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같이 할 사람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TNT는 뭐에 주력을 했냐면 1인용 시나리오에 주력을 했어요. 혼자서 이렇게 갖고 가는. 그게 재밌는 게 지금도 보면은 지금 최근 실제로 나온 건 구할 수가 없고 PDF로는 아직도 팔고 있거든요. 왜 파는지는 모르겠지만 역사적 의미가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 1인용이라는 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 기본 룰이 있고 룰 따라가지고 주사위 굴리면서 여기서 나온 뭐 산적을 물리쳤으면은 뭐 7번으로 가시오. 그럼 페이지 넘겨요. 7번으로 가고. 그러니까 왜 그 책 같은 그런 어드벤처북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건데 거기에 룰 끼워놓은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딱 RPG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거의 여지가 있어요. 그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거는 저는 RPG 아니라고 생각해요. 딱 따왔으면 좋겠어요. 여러 명이 같이 할 때는 RPG이지만 혼자 할 때는 그냥 실행구에 지나지 않는 거고. 하지만은 요즘 들어서 어떤 게 나오고 있냐면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뭐냐면 1인용 RPG 공모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품들이 몇 개가 모였어요. 이게 과연 RPG냐 아니면은 그냥 룰에 따른 글쓰기냐 그거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있는데 이게 정말 RPG 맞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 사실 정말 RPG면 어떻고 아니면 어때요? 재밌으면 되는 거지. 그 중에 인기 있는 게 히키코모리라는 RPG가 있어요. 찾아보세요.
그곳에 히키코모리 RPG를 찾으면 아마 나올 겁니다. 영어로 돼 있고 국어로 번역된 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편 2인용 RPG 있어요. 2인용 RPG인데 이 아포칼립스 월드의 저자인 빈센트 베이커 씨가 만든 건데 이것도 어드벤처북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마스터 책이 있고 플레이 책이 있거든요. 각 한 번씩 갖고 시작을 하는데 마스터 책은 번호가 홀수예요. 그리고 플레이 책은 번호가 작습니다. 마스터 책에서는 플레이어가 책을 몇 페이지로 넘기가 안 들어요. 플레이어 책에서는 마스터가 책을 몇 페이지로 넘겨요. 이거 카드 써가지고 하는데 제가 처음 한번 해봤는데 되게 괜찮아요. 되게 재밌고 올해 몇 번씩 반복해가지고 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근데 아주 잘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영어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 머더러스 보스 살인 요령이라는 제목인데요. 그것도 참 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할까 하고 있습니다. 맘만 먹으면 낼 수는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입문자가 다양하게 RPG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요? 공간이요? 그러니까 네, 그런 기회가 돼서 나중에 제일 좋은 건 마음에 맞는 친구들을 한 자기 포함해서 4명, 5명 정도 해가지고 우리 이제부터 RPG를 하자 하는 게 제일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까지 본 바로 잘 모르는 사람, 물론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RPG 통해서 알게 된 사람들하고 같이 계속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RPG만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서 플레이를 한다는 게 가면 갈수록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게 사람을 구하기는 더 쉬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집하면 오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외부에서 기대를 가지고 와서 그게 안에서 충돌해요. 왜냐면 나는 RPG를 아예 처음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이미 딱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팀에 바깥에서 와가지고 그 사람이 적응을 하는 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 잘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 시스템이 유지가 되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합 집산하는 그 팀들의 풀 이거 전체가 하나의 컬처가 돼요. 그러면 그렇게 다양하게 못하죠. 예, 그 공간이라고 하셨지만은 예, 그런 문제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RPG는 그 팀에서 팀만을 위한 여기 만들어지는 픽션은 누구하고도 공유하는 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공은 할 수 있지만 하지만 그 기분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리플레이라는 거 있거든요. 플레이한 내용을 이제 기록을 해가지고 소설화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건 실제 플레이한 거랑은 있는 거랑 기분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팀을 키우는 게 실력을 키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RPG는 팀 단위로 실력이 늘어납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또 다른 궁금하신 점? 오늘 없으면은 그러면은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그러면은 좋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죠. 일단 잠깐 한 10분 정도 쉬시고 30분 정도, 35분에 15분 쉬고요. 35분.